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지역 폭염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현장을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조대원을 격려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개표 오류 소동을 겪은 뉴욕시 선관위가 시장 예비선거 중간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후보가 박빙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자의 자가격리 면제가 형제 자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공간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서 접수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국무부가 여권에 표기하는 성별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남성, 여성은 물론 제3의 성도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며칠간 북미 지역을 덮친 이상열파로 인해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CBC에 따르면 지난 25일에서 30일 사이 엿새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무려 486명이 기록적인 무더위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상 사망자는 165명 수준으로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지역 검시 책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죽음의 대다수 요인이 더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덥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86명이라는 숫자는 아직 예비 집계고 추후 기록 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집계에 따르면 서부 오리건주에서는 25일 기준 닷새 동안에 걸쳐서 최소 63명이 사망을 했고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서도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의 기록적인 무더위는 지난 1937년 7월 5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게 되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살인적 폭염과 산불 위협에 직면해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워싱턴, 오리건, 유타, 네바다 등 서부 지역 주지사들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늦었다면서 지금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현재 12개 주, 46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탓에 폭염과 산불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 시즌은 통상 10월까지 가는데 기후변화는 폭염과 장기 가뭄이 위험하게 합쳐지는 걸 초래하고 있다면서 산불이 더 강도 높게 더 빨리 번지고 있으며 통상보다 더 오래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폭염이 그 자체로 위협이라고 밝히면서 도로가 휘어지고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게 위험해졌다면서 특히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노년층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연방정부 소속 소방관들의 임금을 시간당 최소 15달러로 인상을 하고 최전선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이들에게는 10%의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아파트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사망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구조대를 격려했습니다. 사고 8일째인 오늘도 구조당국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나 작업은 여의치 않고 생존자 구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으로 대통령의 방문으로 수색 구조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방문을 미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 등을 만나서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모두가 필요한 일을 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수색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대겠다면서 필요한 걸 얘기하라고 말하면서 수색 구조대원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은 비공개로 만나고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현장에서 건물 나머지 부분의 추가 붕괴 오염에 따라서 새벽부터 수색 구조 작업이 중단돼서 실종자 가족의 애를 태웠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145명입니다. 개표 오류로 결과 발표를 번복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뉴욕시 선관위가 다시 뉴욕시장과 감사원장 선거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에릭 아담스, 감사원장은 브래드 랜더 후보가 현재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7월 중순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오후 수정된 집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51.1%를 득표한 에릭 아담스 후보가 48.9% 득표를 기록한 캐슬린 가르시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후보 간 표차는 14,755표로 9라운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민주당 감사원장 선거는 브래드 랜더 후보가 51.9%를 기록해서 2위 코리 존슨 후보의 3.8%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계 역시 공식 결과가 아닙니다. 12만 4천 표에 달하는 부재자 5표 투표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보르장과 시의원 선거 집계 결과는 발표를 미뤘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6일 부재자 투표를 합친 2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부재자 투표용지 봉투에 서명하지 않는 등 실수에 대한 수정표를 9일까지 집계해서 공식 선거 결과는 7월 12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한국 방문이 허용되면서 해외 공관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서류들로 인해서 신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직계가족에서 형제 자매까지 격리 면제 발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고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해외 동포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 당국자는 어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해외 유입 추이와 국내 방역 역량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격리 면제를 위해서 허용하는 한국 내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까지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재외 국민 등 해외 거주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는 오는 5일부터 새로운 신청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재외국민 민원 포털 사이트인 영사민원24에서 신청 서식을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2일 이후 출국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해야 한다면서 9일부터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의무 착용에 대한 결정을 지역 정부에 돌렸습니다. 로셀 웰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백신 완전 접종자들은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상당 수준 방어할 수 있다면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할지 여부는 각 지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지역 정부가 각자 상황에 맞는 지침을 만들라고 지역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감염자가 많은 곳은 지침을 만들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마스크 의무 착용은 백신 접종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접종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백신을 완전 접종한다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하며 백신 완전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15% 미만이고 대다수는 1회 접종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맥락에서 내린 권고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남성들이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는 미국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연구진은 어제 의학저널 커뮤니케이션스 메디슨에 공개한 연구 결과에서 지난해 팬데믹 초기부터 8월 5일까지 코로나 감염으로 뉴욕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18세 이상 4,930명을 관찰한 결과 대상 환자의 24.3%가 사망을 했는데 남성 사망률이 25.2%로 여성 23.1%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하지 않은 환자들의 입원 기간 중간값은 6일이었는데 남성이 6.2일로 여성 5.7일보다 길었으며 중환자실 수준의 치료를 받는 비율도 남성이 26.7%로 여성 20.3%보다 높았습니다. 로이터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로 심각한 결과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8월 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뉴욕시에서 입원한 코로나 환자 1,645명의 분석 결과도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은 사람은 돌파 감염이란 백신 접종 후 재감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 검출량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된 사람들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감염병 전문가인 마크 탐슨 박사 등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코로나에 걸린 16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코에서 나온 바이러스 검출량이 백신을 맞지 않은 채 감염된 155명보다 평균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들은 검출되는 바이러스를 일주일 이상 몸에 지니고 다닐 가능성이 66% 낮았고 병에 걸리더라도 이틀 정도 앓고 끝나는 등 지속기간이 더 짧았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그간 백신 접종을 촉구해온 보건당국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즉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모든 발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발병 건수를 줄이고 중증 유병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슨 박사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감염되더라도 고열이 나는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성,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서 선택하라.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이러한 법이 미국 국무부가 여건상 성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토니 블렁컨 국무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서 여권 발급 절차와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 발급 절차를 개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국무부는 여권 신청 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 신청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청한 성별이 다른 신분증과 동일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의료 인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제3의 성을 의미하는 논바이너리,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간성, 남녀로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실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여권 소지자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렁컨 장관은 성소수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 정보기관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보다 5만 천여 건 감소해서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각 주가 영업 규제를 풀고 소비자도 여행을 재개하는 등 지출을 늘린 덕분에 실직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앞당겨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경제 재개 이후에 경영 여건이 나아지자 늘어난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고용의 걸림돌로 평가받던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을 조기 종료하는 주가 늘어난 것도 실업지표 개선의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19개 주가 오는 9월에 만료 예정이었던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급여 지급을 앞당겨 중단했으며 앞으로 7개 주가 조기 지급 중단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부터 19년 연속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중국도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으며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자여행 허가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신청 대행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추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 허가를 위한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 웹사이트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대행 서비스 사기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8월 말까지 대한민국 전자여행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은 수수료 $10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은 지난 29일 브롱스에 위치한 랭귀지 하이스쿨을 방문해서 향후 한국어반 개설 협력에 동의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랭귀지 하이스쿨에서는 오는 6일부터 6주 동안 김지연 교사의 담당 아래 여름방학 한국어 특별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여시 교통국은 비전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내달 말까지 각 포로 일대 공원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는 10일 맨하탄의 토마스 제퍼슨 파크를 시작으로 해서 11일 맨하탄 루즈벨트 파크, 17일 퀸즈 키세나 파크 등에서 열리며 29일 브루클린 그레이브 샌드 파크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행사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배포되는 헬멧은 대리 수령할 수 없으며 18세 이하는 보호자와 동반 참석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지역에 따라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에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7도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